다음은 누구 먼저 하실까요? 예, 이만희 의원 신문하십시오. 정동춘 정인에게 묻겠습니다. 최순실 은퇴율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2010년도 7월이나 8월 어떤 계기로 알게 됐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저랑 같이 동업했던 그 후배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희 고객으로 왔습니다. 뭐를 하셨는데 고객이죠? 마사지 클럽 했다는 겁니까? 마사지 클럽이 아니고요. 언론에서는 뭐 마사지 센터 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식 명칭이 CRC 운동기능 회복센터입니다. 그럼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가? 보통 우리가 강하고 빠른 운동을 하는 어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리고 천천히 가는 운동이 있는데 그런 어떤 패턴에 따라서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다릅니다. 근육이 짧아진다든지 약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교정하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순실과의 교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겠네요. 5년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K스포츠 대한 이사장직은 어떻게 제의받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 K스포츠 이사장 그 비상근 몇 월 달에 언제 제의받으셨습니까? 네, 비상근으로는 한 3월 말인가 4월 초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언제 이사장으로 취임했어요? 5월 13일에 했습니다. 지금 또 이사장 직접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그 자리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단의 상황이 여러 가지 검찰 조사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재단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국정농단의 중심입니다. 맞습니다. 또 정인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도 그러한 국정농단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장으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면 책임지시겠죠? 예, 지겠습니다. 삼성생명에 150억 상당의 저축성 생명보험 들은 거 있습니까? 예, 157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재단에 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정기 예금 형식으로 드는데 그 생명사에 저축 보험 형식으로 드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걸 드셨죠? 일단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57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재단의 기본 재산이 보험 형태로 해서 박헌영 과장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수익자는 재단이고 또 박헌영 과장한테는 단 한 푼도 수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재단에 이런 어떤 재무 관련되는 사람 빼고 최하급 직원의 이름으로 하자 하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100억은 우리 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으로 됐습니까? 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그 재무부장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큰 지출이 없을 거니 가장 높은 수익의 금융상품을 알아가라 해가지고 한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단기간 알겠습니다. 동안에 그까지 아시죠? 가장 최고 수익의 상품이었습니다. 정동준 증인,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밝힌 그 문건의 내용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국민들 앞에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무엇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것을 해왔던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오면서 무엇을 대하고 진실된 내용만 말씀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문건 작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온 정인이 이 자리에서 무슨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사죄하시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네, 이만희 의원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인 답변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저도 이사장이 될 때까지만 해도 그저 이렇게 운동기능 회복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의 이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던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단지 스포츠 대전의 설립 목적이 취지가 좋아서 선택했던 이런 결과가 이 국민적 농단 속에 풍파에 있다 보니 저도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굉장히 좀 할 말을 잃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네. 아무쪼록 잘 마무리해서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가라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혜원 의원 신문 해 주십시오. 좀 이따. 네, 저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제가 아까 김종덕 증인한테 눈치 없어서 그렇게 이용당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우리가 국회에서 만나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 밑에 제가 김종덕 장관한테 대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눈치가 있었다면 이렇게 쑥대밭이 된 문체부의 중심에서 장관 노릇을 하면서 자기 이익 하나 챙긴 것도 없고 자기 사람 하나 심지도 못했고 힘 있는 사람한테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아무 못해서 아무것도 자기 이익을 챙긴 게 없어요. 보면 그냥 누구 사임할 때 가서 그 심부름이나 하고 자기 사람 하나 정보 감독 하나 제대로 보호 못했잖아요. 그치? 그리고서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 세옹지마라는 이 사자성어가 이렇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만약에 김종덕 증인이 조금만 더 머리가 빨랐다든지 조금 더 자기 이익에 밝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지금 같이 구속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 좀 하나 털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누가 먼저 이 단어를 꺼냈습니까? 12월 말일까지 2월 29일까지 이 단어가 그 공모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4월 중순에 그 심의위원들, 심사위원들한테 이 세 가지를 놓고 이 사람들한테 그 의견을 묻고 있어요. 이미 2월 29일 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로고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문위원들한테. 근데 그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어디 보니까 이거 최순실이 고치고 있는 사진이 나오던데 이건 누가 먼저 꺼냈습니까? 이렇게 가자고. 거기에 그 슬로건은 국민들한테 이렇게 모은 그대로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영어로다가 그래서 만들어야지 누가 되는 했냐고요? 거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자문위원 제가 다 만나봤어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이미 들으셨으면 나왔다고 아셨을 텐데요. 했다고. 패션 코리아 이 중에서 이걸로 밀드라는 거 아닙니까? 패션 코리아가- 윗선에서 클라이언트가 내부 클라이언트가 밀었다라고 했다라고 우리가 다 제보 받았는데 아니요. 이건 털고 패션 가시죠. 코리아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뭐 정보를 잘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더랜드 코리아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문회의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해갖고 그때 그 김상률 수석도 같이 계셨습니다. 2월 29일 날 이 로고가 완성됐습니다. 그 2천만 원 외주 그 전에 줘서. 슬로건을 먼저 잡는 거에서 슬로건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먼저 글씨가 나왔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 지금 증인께서 잘 잊으신 것 같은데 잠깐 이거 제가 40년 동안 그 했던 팩트를 직업입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원더랜드 코리아랑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랑 두 가지가 나와서 그러면은 근데 저는 왜 그래서 디자인을 2월 29일에 완성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으니 저희 전문가들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잘못하면은 이게 다음 정부에서는 못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원더랜드 코리아로 가자 그랬고요. 근데 전체 운율로 봤을 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원더랜드 코리아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그래도 대통령께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김상률 수석께서 두 가지를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근데 이렇게 2월 결정되었던 29일 날 나와 겁니다. 있던 디자인 하나밖에 없었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뭐냐는 얘기죠. 두 개 중에 하나가 결정된 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디자인한 겁니다. 2월 29일 날 12월 말에서부터 2월 29일 날 계약을 해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지금 자문위원은 4월 달입니다.
왜 자꾸 전에서부터 그러시죠? 자문위원회는 오래 전서부터 했습니다. 그게 그 그거 저기 그 증인 국가 브랜드가요. 증인 됐습니다. 뭐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증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자료 이만큼을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국감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털고 가자고 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아니, 그거를- 우기시네요. 그거를 제가 거짓말을 자료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 시켜갖고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제가 그 모르죠. 거짓말을 지금까지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또 의문이 갑니다. 이게 2월 29일 날 그 계약 관계랑 아니 이게 그게 시한 다 원더랜드 나온 거. 코리아로 됐건 말씀하신 대로 패션 코리아가 됐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됐건 뭘로 결정된들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걸 제가 거짓말을 시키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최순실을 본 적도 없다, 알지도 못했다, 많은 부분들이 다시 또 의문으로 남고 또 넘어갑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예, 위원장이 내일 청와대 경호실 현장 조사 관계로 사실은 청와대 관계자랑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박범계 민주당 간사위원께서 보셨는데 신상 발언이 있습니다. 네, 신상 발언 마이크 주세요. 네. 제가 김성태 위원장님을 대행해서 사회위원장직을 수행하다가 신성한 국정조사장에서 웃음을 터뜨린 점을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웃은 이유는 사실 제가 장제원 의원님 존경하는 며칠째 청문회를 보면서 참 기계도 있고 잘하시는데 꼭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이의가 있다고 그러시고 제지를 청구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충분히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제지가 가능한데 몇 초 안 남긴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그렇게 웃음이 나갔습니다. 장제원 의원님을 뭐 어떻게 다른 의도를 갖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 신문하십시오. 우리 남궁 증인 제가 마지막으로 이 팩트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황정 증거와 여러 가지 상황을 대도 어느 한 분도 어느 팩트 한 가지에 대해서도 수용을 안 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팩트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김경숙 증인이 명시적으로 종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승마 관련된 선수를 한번 고려해 보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고려하라는 말씀은 예, 고려는 아니었고 아니고, 예,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승마 관련된 선수를 어떻게 이런 훌륭한 승마 종목하고 아시안 게임하고 그리고 이 정윤회 씨 딸 이렇게 정유현 씨 딸이라는 얘기가 네, 나왔습니까? 정윤회 씨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학교에 이렇게 지원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를 그럼 하셨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들으셨을 때 네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가 입학 초장되고서 한 달 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체육 특기자의 문제니까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하는. 알겠습니다. 네. 김경수 증인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런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입시처에. 수험생 중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아달라라고 처장께서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은 면접위원이 5분 오시는데요. 그중 한 분은 늦게 오셔서 안 오셨고 4분이 계시는데 정시에 시작이 될 때 제가 면접 OT 바로 직전에 수험생 대기실을 항상 이렇게 들려봅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예.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면접 대기 장소에 가보니 국가대표 단복을 입은 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아시안 게임 입상자들이 있으면 이 아시안 게임 입상 실적이 알겠습니다. 서류 무슨 말인지 평가에는 알겠습니다. 반영이 안 됐으니까 면접 평가에는 반영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상당히 드렸습니다. 면접위원들한테 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시처장으로서 아주 공정해야 될 입시처장으로서.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그렇죠? 아쉽고 후회가 되는데 네. 그다음에 입시 점수가 네. 상당히 좀 조작된 느낌이 나요. 왜냐 그러면 서류 점수에서 아주 낮은 사람이 가장 낮았거든 정유라가. 그런데 서류 점수에서 높은 사람이 면접 점수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서류 점수에서 높은 사람을 면접 점수에 낮게 주고 정유라는 서류 점수에서 낮으니까 면접 점수를 높게 줘서 합격이 되거든요. 이런 게 저는 조작이라고 보이는데 어떤 생각하세요? 이 표를 보니까 저도 이거는 제가 저 감사 자료에서 본 겁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는 그거를 직접 볼 기회가 없었고요. 지금 이번에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확인한 사항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입학처장의 역할은 그렇게 전형에 대한 안내만 하고 그리고 면접장에는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면접장 안에 계신 분들끼리 무슨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게 수시 모집 마감이 9월 15일이었죠. 네, 그런데 아시안 게임 수상을 정유라가 9월 20일 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말 풀리지 않은 숙제예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나중에 시간 끝나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학칙 개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정유라는 분명히 부정 입학자예요. 그런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화여대에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라이프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쯤 8월 20일 날 총장 주재로 그 기흥 컨츄리 클럽에서 이거는 뭐 제가 처장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 기흥 컨츄리 클럽이라는 게 우병우 장모 김광강 씨 거 아닙니까? 여기서 또 골프 대회를 해요. 물론 학생들의 저지로 이게 실현은 안 됐지만 이런 부분 또 알프스라고 최고 경자 과정 여기에 인맥을 보면은 김장자 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뭐 사위인 뭐 우병우 또 이화여대 최고 여순환 과정에서 김병준 총리 내정자 한강호 비서실장 또 여기에 김광주와 3단 개발 회장에는 최순실, 최원택, 고영태 이대 관계자 이 알프스 게이트 알프스 인맥 사실은 이게 최고 경자 과정은 총장이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최고 경자 과정은 총장이 직접 나가서 특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화여대는 최순실을 통해서 정유라한테 부정 입학을 줬다. 근데 지금 거기에 핵심적인 관계자들이 아무도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더 국민들께 공감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특검이 올바르게 수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72비를 꼭 가려주시기로 부탁드립니다. 예, 장재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이대 입시 부정의 진실이 무엇일까? 100일 만에 저는 오늘 이 퍼즐을 다 맞춘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김경숙 정의는 80년대부터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남편 80년대. 남편 김천재 지금 와. 남편이 바깥에 자. 와 있어서 제가 아까 저녁 먹으면서 자, 남편 물어봤습니다. 김천재 예, 종교가 뭡니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신자입니다. 80년대는 뭐였습니까? 그때 독일에서 그 사람이 영세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는 뭐였습니까? 대학교 때는 제가 만나기 전이니까 잘 모르죠. 예. 독일에서 뭐였습니까? 독일에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쾰른 성당에서. 그때 자, 결혼하기 전에 자. 받았습니다. 예. 데이빗 윤 알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빗 윤이 누구신지. 데이빗 윤을 왜 모릅니까? 데이빗 윤이 누구신? 아니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유라 독일의 지금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흑우한 날 언론에 나왔던 데이빗 윤을 제가 김경숙 학장이 모른다고 제가 아까 하면은 저녁 식사를 지난 할 때 가을에 김경숙 학장은 어디 달나라가 계셨어요? 왜 이걸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기 때문에 진짜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동춘 의원님. 증인 모르세요? 데이빗 윤 모르세요? 모릅니다.
독일의 윤영식. 모릅니다. 아니 제가 자 보세요. 자, 데이비드 윤은 독일의 정유라를 돌보고 있는 핵심이에요. 최순실하고 계속 같이 있다 나왔어요. 데이비드 윤 아버지가 윤남식이에요. 윤남식 씨하고 윤남수와 남편인 김천재 두 분은 80년대 같은 교회를 다녀요. 제가 아까 자, 그래서 그러면- 저녁 먹을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본인도 모르겠다고 자, 얘기를 그러면은 했어요. 예. 윤남수와 최순실은 윤남수와 최순실은 80년대부터 아는 사이예요. 심지어 그 아들인 데이비드 윤과 최순실은 같은 회사까지 독일에 운영을 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윤남수하고 김재천하고 알면은 당연히 최순실하고도 알 수 있겠죠.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모른다고 하면은 아니 저는 이거 정말 말이 안 모르기 되는 때문에 것이죠. 모른다고 말씀을 자, 드리는 그래서 지금 겁니다. 예. 자 특검에게 제가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화여대 입시 부정의 이 퍼즐은 남궁치장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김경숙 남편인 김천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그 고리가 특검에서 최순실로 밝혀질 거라고 이어져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최순실, 김천재 부인인 김경수 학장 이렇게 13년도 시작이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걸 특검에서 수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최순실 게이트 독일 쪽에 몸통인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인 윤남수와 김천재는 80년대부터 독일에서 알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같은 교회였습니다. 예, 자, 이거 모르는 특검에서 사실입니다. 조사를 하기 네, 바라고요. 특검에서 또 한 저는 가지요. 조사 받겠습니다. 특검에게 바랍니다. 네. 교육부 이 감사 이거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교육부 감사는 두 가지를 이번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입시 부정, 두 번째는 학칙 개정 이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학칙 개정 이게 지금 조사가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학칙 개정 이거로부터 모든 그 학사 비리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운동선수가 국제대회나 훈련 나가면은 출석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 학칙을 집어넣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있는 학칙입니다. 그런데 이 특기생에 관련된 규정은 대한민국 각 대학이 내규로 있다가 지금 다 없애고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를 만들어서 내규 없애고 우리도 미국처럼 운동선수들 공부시키는 그런 엄격한 규정을 만들자. 이번 학기에 3.0 못 넘으면 다음 학기에 운동선수 출전시키지 말자. 그걸 올해 만듭니다. 없던 내규도 없애는 다른 대학에서 이걸 학칙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학칙은 정유라가 4년 내내 독일에 있더라도 4년 동안 학점 주면서 졸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학칙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이 학칙 개정이 이대에서 벌어진 이 배경을 이걸 누가 주도했는지 이것을 교육부 감사에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했냐? 이 지금 이대 도가니는 최순실과 교육부하고 청와대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부 자기들 영역을 건들 수 없는 것이죠. 왜? 이 학칙 개정은 청와대 김광국 교육비서관이 최경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대에서 왜 학칙 개정이 대한민국에 어느 대학도 없는 이러한 이상한 학칙 개정이 이대에서 최순실가 4월 달에 이대를 방문하고 그 다음 달 5월 달에 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학칙 개정이 이대에서 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특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이게 좀 빠져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그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떤 교수가 학점을 부당하게 줬다. 이런 것들만 조사가 돼 있어요. 문제의 근본인 이 학칙 개정이 누가 주도했고 왜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교육부 감사에서 빠졌다. 이것을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안민석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